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에 상승했던 세종시 아파트값이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방침 속에 다시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정치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 특성상 행정수도 완성의 이행 속도가 향후 집값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백상현 기자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전용 면적 96제곱미터의 호가가 최근 매매가보다 1억 원 넘게 낮은 8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인근 단지에서도 일부 호가 하락을 보이고 있고 지난달 세종의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5억 300만 원으로 한 달 만에 4%가량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10% 넘게 올랐던 실거래가가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최근 아파트 매물은 5% 늘었지만 거래량은 64%나 줄면서 시장 열기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연휴가 지나면 좀 좋아질까 생각을 했었는데 똑같았어요. 계속 거래량은 줄었고 매수자들 찾는 분들의 수요도 많이 줄었었던 게 사실이고 부동산 상승기와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맞물린 2020년 한 해 40% 넘게 폭등했다가 3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온 세종시 부동산이 다시 가격 변동성이 커진 겁니다. 높은 금액을 샀으면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변동이 심하니까 위험 요소가 커서 못 살 것 같아요. 업계에서는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지다 결국 행정수도 완성의 이행 속도가 향후 집값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 이슈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지 여부가 집값 회복에 관건이 될 것으로. 때문에 단기간 거래량과 집값 동향을 보고 매매 결정을 하는 것보단 실거주 위주의 목적에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은 행복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 발전 시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에 따르면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순유입된 27만 4천 명 가운데 수도권 출신은 23%에 불과했고 63% 이상은 충청권에서 이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상공인 업체 10곳 중 4곳은 창업 3년 안에 폐업할 정도로 요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대전시가 소상공인들에게 인건비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했는데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을 3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도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강도원 씨. 아르바이트생 6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인건비 부담이 커져 최근 대전시에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과 근속기간, 인원수 제한 등 요건이 까다로워 결국 한 명분만 지원받는 데 그쳤습니다. 인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원될 수 있는 인원은 이 2명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추가 인원을 모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죠. 대전시가 이런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먼저 사업장의 연매출 조건과 지원하는 직원 수 제한을 없애고 최근 지원받았더라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게 확인되면 직원 한 명당 50만 원씩 석 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 증빙을 저희가 꼭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희가 없앴고요. 신청서하고 저희가 그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확인 서류만 신청을 해주시면 단 4대 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일부 소상공인들에겐 여전한 부담입니다. 이 지원금은 한 명에 월 50인데 이 4대 보험료, 연금 이런 보험료가 한 45만 원 정도 청구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돼서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한 건 충북과 광주광역시에 이어 대전이 전국에서 3번째로 신청이 몰릴 경우 현재 10억 원인 사업비 증액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야외 활동이 늘면서 진드기를 통해 옮는 감염병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명률이 18%가 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의 경우 대전에서 해마다 2~3명의 환자가 발생해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명이 숨졌고 쯔쯔가무시병은 2023년 133명에서 지난해 162명으로 발병 환자가 늘었습니다. 대전시는 풀밭에 그대로 앉거나 옷을 놓아두는 것을 삼가고 야외 활동을 한 뒤 38도 이상 열이 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타이어 점검 한 번씩 해보셔야겠습니다.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정상 타이어에 비해 빗길 제동 거리가 1.6배 길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서진 승용차를 견인 차량이 끌어내고 다른 차들이 조심스레 지나갑니다.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방호벽을 들이받은 겁니다. 장마철이면 이처럼 급증하는 빗길 교통사고. 실제로 타이어 상태가 차량의 제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빗길 상황에서 정상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은 시속 80km에서 급제동하자 35m를 더 가서 정지합니다. 반면 타이어 마모가 심한 차량은 55m를 미끄러진 뒤 섰습니다. 제동거리가 1.6배 더 긴 겁니다. 시속 90km 곡선 주행에서도 정상 타이어 차량은 바깥쪽으로 약간 밀리는 데 그쳤지만 마모된 타이어 차량은 차선을 완전히 이탈해버립니다. 마모가 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노면에 타이어가 잘 붙어 있다는 느낌보다는 물 위에 좀 떠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많이 미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정상 타이어는 표면에 홈으로 물을 배출하지만 마모된 타이어는 이처럼 홈이 거의 없다 보니 배수 능력이 떨어지고 수막 현상이 나타나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차량마다 설정된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름철에 공기압을 좀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속설이고요.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셔야 이제 타이어에 발생되는 수막 현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마철에는 타이어를 자주 점검하고 홈 깊이가 3mm 미만이면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합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홍 의장은 오늘 열린 도의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의 직접적 계기가 된 사업장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사고를 철저히 조사해 아픔을 겪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새 차를 인도받는데 1년 넘게 걸리던 일이 불과 얼마 전 벌어졌었는데요.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도 차량용 반도체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아산에 들어섭니다. 박병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승용차가 도로를 달립니다. 신호에 맞춰 정차를 하고 복잡한 교차로도 능숙하게 통과합니다. 인공지능과 레이저를 이용한 탐지 장치, 카메라 등을 활용한 자율주행 로보택시입니다. 실시간으로 수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해 차량 한 대당 들어가는 반도체만 2,00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반은 열악합니다. 현재 국내 차량용 반도체의 98%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차체를 다 만들고도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없으면 차를 출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충남도가 차량용 반도체 자립을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관련 산업이 밀집한 아산에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를 지어 중견기업들을 위한 차량용 반도체 설계부터 성능 검증, 사업화 단계까지 전 주기를 지원합니다. 국내에서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가격이나 원가 절감 측면에서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관 산업 유치와 지역 기업 육성도 기대됩니다. 자율주행센터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제는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해서 충남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도는 홍성에 조성 중인 미래차 특화 국가산업단지와 서산의 항공 모빌리티 거점을 연계해 이들 산업을 충남의 미래 먹거리로 키워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의 일부는 음주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자국으로 달아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 아산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급하게 차로를 바꿔 옆에서 달리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 판결 후 자국으로 달아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충남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립을 지원할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오늘 청양군 청양읍에서 개관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87억 원이 투입된 혁신타운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시제품 제작실부터 전시 판매장, 영상 제작실, 입주기업 전용 사무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습니다. 현재 16개 기업이 입주를 확정했으며 등록된 49개 기업도 시설 내 공용 공간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호수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당진시는 대덕동 일원에 조성될 호수공원 계획이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확정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